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볼로냐 vs AC 밀란. 이 경기는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 라인 정비를 허용하는 쪽과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하는 쪽의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볼로냐는 임모빌레를 중심으로 박스 안 위협을 만들어가려 하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패스를 지나치게 많이 돌리다 보니 공격 시작 타이밍 자체가 늦게 잡히는 경향이 강하다. 프로일러가 안정적인 첫 패스를 공급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전환 속도가 떨어지면서 상대가 블록을 정렬한 뒤 수비를 시작하게 만들고 있어 공격의 날카로움이 반감되고 있다. 로우 역시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좋지만 드리블과 패스 선택이 동시에 빠르게 이뤄지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수비에게 다시 한번 라인을 정비할 여유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볼로냐는 볼을 오래 소유해도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동작이 지연되고 결정적인 슈팅 찬스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흐름이다. 반면 AC밀란은 필크루크를 기준점으로 세워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순간 풀리식과 로프터스 치크가 동시에 앞으로 치고 들어가며 공격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 풀리식이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타이밍에 로프터스 치크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 볼로냐의 느린 전환과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수비 라인은 그대로 약점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볼로냐 수비 블록은 한번 흔들리면 라인 간격을 재정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 풀리식이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진 패스를 반복해서 꽂아 넣는다면 수비 조직 전체가 뒤로 쫓아가기만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크다. AC밀란은 3백 뒤 보호가 안정적인 편이라 공격 시에는 과감하게 미드필더와 윙백을 전진시키되 전환 상황에서는 중앙에서 한 번 더 끊어내며 역습 리스크를 줄이는 운영을 선호한다.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AC밀란은 공격 자원의 퀄리티가 높아 후반 중반 이후에도 속도와 강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큰 무기가 된다. 볼로냐가 경기 초반에는 조직적인 블록으로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전개 속도의 차이와 교체 자원 퀄리티 차이가 누적되면서 점점 더 뒤로 말려 들어갈 위험이 크다. 임모빌레와 이선이 전방 압박과 역습 전개를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턴오버 이후 AC밀란의 빠른 역습에 휘말리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AC밀란 입장에서는 선제골만 가져온다면 이후에는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필크루크와 풀리식을 축으로 추가골을 노릴 수 있는 여유로운 경기 운영이 가능해진다. 볼로냐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전개 속도 자체를 끌어올려야 하지만 최근 흐름상 갑작스럽게 템포가 살아나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종합해보면 공격 전개 속도, 수비 블록 안정감, 교체 카드의 질과 폭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AC밀란이 흐름을 잡고 스코어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한 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아스날 FC vs 첼시.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점유하는 쪽과 전방 압박 이후 중원 앞 공간을 더 영리하게 관리하는 쪽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은 요케레스의 버티는 힘과 사카의 안쪽 침투, 외데고르의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첼시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에 생기는 애매한 공간을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첼시의 전방 압박이 맞물리지 않는 구간에서 외데고르가 자유롭게 공을 잡는다면 박스 앞에서 요케레스와 사카를 향한 킬 패스가 연속적으로 투입될 여지가 있다. 반면 첼시는 델랍을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 루트와 콜 파머의 세밀한 마지막 패스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한 번 볼을 따낸 뒤 곧바로 역습으로 전환하는 장면에서 위협을 더한다. 아스날이 공격적으로 풀백을 높게 올리는 순간 첼시는 델랍 쪽으로 전진 패스를 연결해 세컨볼을 노리고 파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구조를 반복해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 수 있다. 엔소가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을 안정적으로 벗겨내고 전방으로의 첫 패스를 깨끗하게 연결해준다면 첼시가 아스날의 압박을 역이용해 오히려 더 많은 전원 공격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아스날이 만들어낼 점유와 지역 점령에 맞서 첼시가 전원 상황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찬스를 뽑아내느냐의 싸움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특히 컵 대회 특성상 리스크를 감수하는 장면이 늘어날수록 프레싱 한 번이 풀리면서 터지는 역습 한 방의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알바세테 vs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 그리고 공격진의 질적 격차가 동시에 드러나는 구도다. 알바세테는 4-4, 이 두 줄 수비를 기반으로 라인을 내려세우고 롱볼과 측면 전개를 통해 간헐적인 역습을 노리겠지만 바르셀로나의 이선 압박과 중원 압박을 동시에 견뎌내기에는 부담이 크다. 알바세테가 수비에 숫자를 많이 두는 만큼 전방에서의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파체코가 앞에서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라인이 짧게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고 다니 올모를 중심으로 한 이선에서 좌우로 전개를 흔들며 상대 수비 블록을 벌려놓을 것이다. 이때 페란 토레스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공간으로 떨어져 공을 받아주거나 뒷공간으로 한 번에 파고드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수비수를 끌고 다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라민 야말은 측면 1대1에서 상대 풀백을 정면으로 돌파한 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크를 놓치게 만드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 알바세테는 이런 유형의 상대를 상대로 그동안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수의 타이밍을 맞춰 잡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특히 전후반 90분 동안 대부분 시간을 수비에 쏟아야 하는 흐름이 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가 겹쳐 간격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만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박스 근처에서의 패스 교환과 침투 패턴을 통해 슈팅 볼륨을 꾸준히 가져가는 방향으로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알바세테가 버티기에 성공하는 구간이 있더라도 라인을 지나치게 깊게 내리는 순간 세컨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고 크로스와 컵백 모두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 박스 근처를 점령하는데 성공한다면 한 번 골이 터진 이후에는 상대 체력과 멘탈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간을 놓치지 않고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력 격차와 공격 완성도 그리고 벤치 자원까지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며 알바세테는 실점 이후 반전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바세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